월급 200만원. 당신의 30년 경력과 맞바꾼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한때는 당신의 이름 뒤에 붙는 직함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명함이 사라진 당신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잠시 후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한 남자가 왜 차라리 놀 걸 그랬다며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 뼈 아픈 후회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가 어쩌면 오늘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구원할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4050 중장년 구직자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연봉은 평균 4149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345만 원 정도죠. 하지만 기업이 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금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조사는 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을 떠나는 평균 나이는 49.3세.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정년을 채웁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까마득한 60대 중반까지 소득이 끊긴 깊고 어두운 계곡 이른바 소득의 크레바스를 우리는 홀로 건너야만 합니다. 오늘 이 절박함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함정이 되는지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현명한 탈출구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진 씨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직 드라이클리닝 비닐도 벗기지 않은 양복이 걸려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하며 그의 갑옷이자 자존심이었던 옷입니다. 그는 희망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김 부장이었는데, 내 경력과 인맥이 있는데 어딜 가도 중간은 하겠지.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률이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제안은 대부분 과거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리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소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집 앞 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핥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입주민이 무심코 던지는 "아저씨 택배 온 거 없어요?" 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과거의 부하 직원뻘도 안 되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들을 때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위 불안이라는 심리적 장벽, 밤샘 근무가 주는 육체적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내가 이러려고 30년을 버텼나? 차라리 놀 걸 그랬다." 는 깊은 무력감에 빠진 채로 말입니다. 김성진 씨의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세 가지 거대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왕년의 명함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재취업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이름과 직급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나라는 사람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객관화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눈높이와 현실의 거대한 격차 앞에서 좌절감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크레바스가 주는 조급함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10여 년의 소득 공백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떠밀리듯 나의 적성이나 육체적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국 저임금 마이너스 고강도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채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업들은 중장년 채용 시 그 사람이 가진 수십 년의 경력이나 자격증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분석적 업무가 아닌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업무로 밀어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나만의 전문성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덫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4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 재취업이 아닌 직업 재설계로 관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과거의 직이나 연봉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자 삶의 활력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의 액수보다 이 일을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 작은 의미라도 찾을 수 있는가? 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나의 진짜 가치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이력서에서 회사 이름과 직급을 지워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경력들을 보며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 지식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전략, 총소득의 개념으로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부족한 노후 자금을 월급 200만 원짜리 일 하나로만 메우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 만약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입해둔 개인연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표에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취업 소득은 이 전체 그림의 일부, 즉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최소 월 300은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일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며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재취업 후 평균 근속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성급한 재취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정규직을 구하기보다는 당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자원봉사 등으로 사회활동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맥을 쌓고 예상치 못한 기회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경력보다 빛나는 당신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평균 퇴직 연령 49.3세.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준비 없이 뛰어든 재취업 시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자존감을 잃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은 나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빛나던 명함은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짜 가치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새로운 판을 설계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나의 노후 재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돈의 액수만이 아닌 나의 삶을 기준으로 인생 후반전의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난 3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멋지게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